안녕하세요, 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가상환경 안에서 어떻게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삭제하고 어떻게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검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상환경을 만드는 방식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이렇게 믿고요. 오늘은 그 가상환경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패키지 설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됐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이 사용할 홈 폴더, 그러니까 이른바 프로젝트 디렉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 경우라면은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프로젝트 폴더로 사용할 헬로라고 하는 이런 디렉터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cd 명령어로 프로젝트 폴더로 진입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에 어떤 그 패키지를 설치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만 설정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 폴더가 어떠한 가상환경을 사용할지를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환경 안으로 이때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상환경을 어디에 만들었죠? 네. 잘 따라오셨으면은 홈 디렉토리에 그냥 venv 36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안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가상환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가상환경 폴더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의 경우라면은 가상환경은 하나의 디렉토리에 모아놓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상환경을 쓰는 방식 이 임포트에서 거기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진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주로 쓰고 있는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가상환경만 따로 같이 프로젝트 폴더랑 같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venv라고 하는 가상환경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요걸 쓰는 방식으로도 많이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상환경 안으로 다 진입을 하셨다면 이제 패키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패키지 설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 이때 바로 pip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pip가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놈이길래 이런 거가 원격으로 설치를 알아서 해주느냐? 네, 이것은 그 pip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 실행을 하시게 되면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접근해서 거기에 등록된 패키지를 알아서 끌고 와가지고 설치까지 해주는 이를 pip 명령이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럼 pip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pip 명령을 통해서 이제 어떤 패키지 설치할 것이다.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를 알고 있으면 pip 인스톨하고 설치하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pip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치한 패키지는 파이썬 가상환경 안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상환경 안에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네, 어떤 패키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알려고 한다면 pip 리스트,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현재 시스템에 어떠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패키지의 이름과 버전이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설치할 패키지를 지금처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별 무리가 없지만 우리가 설치할 패키지가 뭔지 몰라.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경우라면 pip search request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리퀘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패키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게 좀 많은데 이런 라우팅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라우팅 하고 입력을 하시면 라우팅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설치는 쉽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 패키지가 설치가 됐으면 얘를 어떻게 제거해? pip uninstall routing 내지는 뭐 아까 설치했던 플라스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면 현재 이 패키지를 제거할 거냐고 물어봐요. 제거할 거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Y를 눌러서 제거 작업을 하면 되죠. 근데 제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N을 누르시면 되고 동시에 여러 패키지를 제거하겠다고 한다면 여러 패키지 이름을 쭉 나열해 주시면 첫 번째 패키지 지우고 또 두 번째 패키지 지울 건지 물어보고 그거 지우겠다고 하고 그러면 또 세 번째 패키지 지울 거냐고 물어보면 또 패키지 지우겠다라고 대답하면 총 3개의 패키지가 삭제가 됩니다. 패키지 삭제를 할 때 왜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느냐. 설치할 때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모두 체크를 해서 그 동작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가져오지만 삭제할 때는 의존성에 상관없이 다 물어봐요. 얘 삭제할 거냐? 삭제 안 할 거냐? 삭제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를 삭제하겠다고 해도 다 삭제하겠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 다시 했을 때 삭제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NNN 그러면 총 3번을 물어보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스템에 설치가 된 거지 요걸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소스 코드를 가져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패키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패키지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pip freeze 그리고 requirements txt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긁어가지고 requirements.txt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주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그럼 이제 남한테 이 헬로라고 하는 폴더를 압축을 하셔가지고 남한테 이제 던져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 패키지를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requirements.txt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한다면 pip install 하고 원래 인스톨 다음에 패키지 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r requirements.txt 하고 엔터 치시면 requirements.txt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패키지를 자동으로 쭉 설치를 알아서 해주게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알아서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렇게 requirements.txt 파일을 여러분들 만드셔가지고 다른 분들께 이제 한꺼번에 저같이 포함해서 던져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pip 명령을 사용해서 패키지 설치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pip env를 가지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pip env를 지난 시간에 헬로 스크랩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만들었었어요. pip env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게 되면 pip env가 실행된 디렉토리 내에는 pip 파일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뭘 담고 있길래 이런 게 알아서 생긴 거느냐. 네, 뭐 대략 이런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런 파일들이 아주 중요한 파일이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PIP 환경으로, PIP env 환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진입을 하셨으면 이제 이 환경 안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고 다시 삭제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는 그 PIP 명령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네, PIP 명령 직접 쓰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PIP env를 통해서 만든 환경에서는 PIP env 띄우고 인스톨 하고 요게 이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알아서 PIP env가 파이썬 매니지먼트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플라스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들고 와서 그 라이브러리와 거기에 의존적인, 그러니까 플라스크가 의존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 긁어와서 이렇게 파이썬 가상환경 안에 설치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상환경 안에 패키지 설치했으면 얘가 정말 설치가 된 거냐 어떤 거냐 모르잖아요. pip env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아까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데 pip env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에 플라스크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 다음에 하위 목록으로 한 4개 정도가 더 있죠. 그 4개 보시면은 클릭, 뭐 it's dangerous, 뭐 진짜, 뭐 백자이그 뭐 이렇게 있고 진짜 밑에는 다시 마크업 세이프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시면 플라스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어떠한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인지, 그리고 진짜2 라이브러리는 마크업 세이프의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이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PIP 요 가상양을 보면은 아까는 PIP 파일 하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PIP 파일.log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PIP 파일이 그럼 이거 도대체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PIP 명령 사용해서 requirements.txt 파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저 PIP 파일과 PIP 파일.log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 두 개 파일이 그 한 개 파일을 대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PIP 파일을 이런 식으로 열어서 보면 플라스크라고 하는 건 패키지스에 있고 DAV 패키지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플라스크라고 하는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에 의존하는지 어떻게 아냐? PIP 파일.log을 열어보면 플라스크가 어떠한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인지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디폴트 JSON 형태로 만들어진 곳에 쭉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의존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구조를 살펴서 같이 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패키지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럼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pip env uninstall flask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라스크가 알아서 지워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PIP 명령 사용했을 때는 최소한 물어보기라도 했잖아요. 네, PIP env를 사용하실 때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는 PIP 파일 내에 패키지스에 뭔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뭐 PIP 그 파일 점 락의 경우는 어떠느냐? 걔도 싹 다 날아가 있어요. 걔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PIP ENV 그래프 했을 때 어떤 패키지가 뭐에 의존적인지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정보들은 쭉 살아있기는 해요. 살아있긴 한데 아까 전에 플라스크에 의존적이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크가 삭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패키지가 삭제가 되니까 그 상위 패키지 개념은 사라지고 독립적인 패키지로서 그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PIP나 PIP ENV 명령이나 의존적인 패키지를 모두 삭제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의존적인 패키지를 설치해주는 기능만 있을 뿐이죠. 네. PIP ENV 명령을 통해서 들어온 환경 안에서 패키지를 삭제하고 설치할 때 직접적으로 PIP 내지는 PIP ENV를 썼는데 왜 PIP ENV 안에서는 PIP 명령을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보시면 PIP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잖아요. 요 파일이 PIP 명령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갱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PIP ENV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셔야지만 저 PIP 파일이 알아서 갱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PIP 명령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PIP ENV라고 하는 명령을 꼭 통해서만 패키지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거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PIP ENV 명령을 통해서는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를 검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한정해서만 PIP 명령을 통해 PIP search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만 네,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그거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리퀘스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패키지를 다 찾아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패키지 설치 모두 마쳤으니까 이제 가상환경 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PIP ENV에서 가상환경 빠져나오는 명령은 뭐라고요? ext, exit 하고 엔터.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상환경 안에서 패키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본격적으로 갖추는 물론 본격적으로 지나갔죠. 네, 개발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